인도네시아 축구가 다시 신태용을 부르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끌던 시절,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듯한 기세를 보였는데요. 2023년 아시안컵에서는 사상 최초로 16강에 오르며 새로운 역사를 썼고, 2024년 23세 이하 아시안컵에서도 준결승 진출이라는 위협을 달성했습니다. 이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 진출하더니 사우디아라비아를 2대0으로 격파하며 역사상 최초 아시아 3차 예선 승리를 만들어냈습니다. 그전까지 인도네시아뿐 아니라 그 어떤 동남아 국가도 해내지 못했던 기록이었는데요. 그러나 그 모든 기적의 중심에 있던 신태용 감독은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축구협회로부터 내쳐졌습니다. 이유는 유럽식 변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였습니다. 에릭 토이르 인도네시아 축구협회장은 비화 선수 중심의 팀 운영을 내세우며 네덜란드 출신의 클루이베르트를 신임 감독으로 선임했는데요. 하지만 그 선택은 기적을 만든 감독을 내치고 경험 부족한 인물을 세운 어리석은 결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경악했고 언론은 유럽식 변화가 아니라 몰락의 시작이라고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클루이베르트 체제의 첫 술은 달콤한 듯 보였으나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바레인과 중국을 상대로 한두 차례의 승리가 잠시 팀의 희망을 불어넣었지만 본격적으로 강팀을 만나면서 그 허상은 무너졌습니다. 호주전 1대5 대패, 일본전 0대6 완패를 거두며 팬들을 좌절시켰습니다. 신태용 감독 때와 다르게 조직력과 라인은 무너졌고 선수들의 눈빛에서는 자신감이 사라졌는데요. 월드컵 본선 진출의 모든 것이 달린 4차 예선이 시작되던 날, 인도네시아는 다시 한번 운명의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첫 상대는 3차 예선에서 한 번도 지지 않았던 사우디아라비아였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2대3의 패배였는데요. 이어서 열린 이라크전에서는 더 깊은 침묵이 찾아왔습니다. 0대1로 득점 하나 기록하지 못하고 꿈꾸던 북중미 월드컵 본선행은 2경기 만에 산산이 무너졌습니다. 경기가 끝난 제다의 킹 압둘라 스타디움은 그야말로 분노의 소용돌이였는데요. 눈물을 흘리는 선수들과 고개 숙인 클루이베르트 감독, 그리고 그들 앞에서 수천 명의 인도네시아 팬들은 단 하나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바로 신태용 감독이었습니다. 분노한 인도네시아 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목이 터져라 그 이름을 부르며 협회를 향해 항의했는데요. 경기장에는 대규모 물병들이 날아들었고 일부는 협회 깃발에 등을 돌렸습니다. 인도네시아 언론은 88년 만에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이 단 2경기 만에 무너졌고 그 분노의 방향은 클루이베르트와 토이르 회장을 향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장에는 눈물과 함성, 절망의 냄새가 동시에 퍼져 있었는데요. 경기 후 귀국한 대표팀 단장 수마르지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터뷰에서 선수들은 잘못이 없다. 이 정도 결과라면 감독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나는 2003년부터 대표팀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팀이 무너진 적은 처음이다라며 클루이베르트 체제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내분으로 이어졌고 협회 내부의 균열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는데요. 현지 언론은 이제 공은 토이르 회장에게 넘어갔다고 경고했습니다. 토이르 회장은 곧장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월드컵 본선 진출의 꿈을 실현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나 그 한 줄의 메시지로 팬들의 분노를 막을 수는 없었는데요. PSSI 회장이자 동시에 인도네시아 청소년체육부 장관이기도 한 그의 위치는 곧 정치 문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장관이 회장을 혼내야 하는 게 아니냐는 풍자성 댓글이 SNS에서 급속히 퍼졌고 정치권에서도 패배의 순간의 책임자는 어디 있는가라는 문구와 함께 토이르의 사진을 게시했습니다. 축구가 정치의 중심으로 올라오며 인도네시아는 전례 없는 혼란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는데요. 이 혼란의 소용돌이 한가운데에서 다시 소환된 이름이 바로 신태용이었습니다. 팬들은 클루이베르트 감독의 무기력한 축구의 염증을 느끼며 그 시절의 축구로 돌아가자고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현지 SNS에는 신태용을 다시 데려오자라는 해시태그 운동이 확산되었고 수만 개의 게시물이 올라왔는데요. 신태용과 있을 때 우리는 싸웠다. 그는 외국인이 아니라 가족이었다. 팬들의 목소리는 단순한 향수가 아니라 절박함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같은 시기
신태용 감독은 K리그 울산 HD 사령탑에서 물러났습니다. 부임 65일 만의 경질이었는데요. 그러나 인도네시아에서는 다른 의미로 해석됐습니다. 이제 그를 데려올 수 있다. 현지 언론은 신태용 감독이 계약 조건이 충족된다면 복귀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의 조건은 단순한 금전적 보상이 아니라 감독으로서의 자율성과 정권 보장이었는데요. 신태용은 인도네시아 국가대표의 시스템을 설계한 장본인이며 그가 떠난 이후에도 선수들과 끊임없이 연락하며 팀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가 만든 선수들이 지금도 대표팀의 중추를 맡고 있다는 사실은 팬들이 그를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네시아 축구협회 내부에서는 차기 감독 인선 회의가 진행 중인데요. 협회 관계자 중 다수는 신태용 감독의 복귀론이 가장 현실적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는 그의 시스템이 아직 완전하게 무너지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복귀까지는 넘어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클루이베르트 감독의 계약 종료, 예산 문제, 행정 절차 등 행정적 장벽이 남아 있는데요. 그러나 분위기만큼은 이미 정해진 듯합니다. 협회 내부 인사, 언론, 팬 모두가 신태용 감독의 복귀라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는 다시 갈림길에 섰는데요. 유럽식 흉내로 몰락한 지난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뿌리를 찾아 재도약할 것인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태용 감독은 인도네시아 축구의 규율과 프로의식을 심은 지도자이며 선수들에게 국가대표의 의미를 가르친 리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지도 아래 인도네시아는 더 이상 동남아의 약체가 아니었고 아시아 무대에서 당당한 경쟁자였다고 외치고 있는데요. 에릭 토이르 회장이 내세운 유럽식 변화는 결과적으로 인도네시아를 다시 과거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이 모든 실패로 만든 그 선택을 감행한 것은 협회였습니다. 현실에서 평가받는 것은 말이 아니라 결과이고 팬들이 원하는 것은 실험이 아니라 열정이었는데요. 신태용 감독 시절의 인도네시아는 허황된 기술보다 근성과 마음으로 싸우던 팀이었습니다. 지금 팬들이 울부짖는 이유는 단순히 승리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건 인도네시아다운 축구였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요. 결국 이번 사태는 한 사람의 경질과 실패를 넘어 인도네시아 축구가 어떤 길을 택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울이 되고 있습니다. 클루이베르트 감독은 결과는 아쉽지만 팀은 성장 중이다라고 말했으나 팬들은 냉소적으로 성장이 아니라 퇴보였다고 답했습니다. 토이르 회장은 역사상 처음으로 4차 예선까지 간 것은 의미 있는 여정이었다고 했지만 사람들은 그 모든 기초를 세운 것은 신태용이었다고 되받아쳤는데요. 88년 만에 꿈은 무너졌고 인도네시아 축구는 희망에서 절망으로 다시 혼돈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희망을 꿈꾸게 만들었던 신태용 감독이 돌아오길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월드컵 진출을 확신했던 인도네시아의 몰락은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되는데요. 이에 관한 소식들 계속 지켜보고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